국민건강보호법 제69조 이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이제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 의무자로부터 장기 요양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료는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은 이제 장기요양보험료의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는 보험료의 징수 시점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제 5조 제1항 2호에 따라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적용 신청으로서 장기요양 가입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서조항은 1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를 하게 되고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면 그 달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1일이 보험료의 징수 시점이 되는 것이고 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달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월 말일에 적용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달치의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은 이제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또 이제 보험료의 징수 시점이 있었죠. 이러한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달부터 징수하는 예외 조항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에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보험료를 징수를 할 때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라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A라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되기 전에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서 변동되기 전에 자격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자가 정해져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요양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1일이 이제 시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1일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에 취득한 경우와 1일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변동된 자격에 또 그달부터 징수하게 되는 요건이고 적용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를 하게 되고 이제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에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고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변동되는데 보험료를 누가 내게 되느냐 보험료의 산정 요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징수 시점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료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이제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수를 받는 보수월액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 보수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월액 보험료는 이제 사용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의 보수에서 이제 공제를 해서 사용자가 납부를 하게 되는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2호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제 사업에 따라서 각종 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 보험료로 산정을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는 법에서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5항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이제 산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법에서 정하고, 이러한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되고, 이제 보험료의 부과 요소인 이러한 부가 점수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의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산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사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고, 5항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또 보험료에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조 장기 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4항 및 5항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69에 따르는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74조의 면제에 관한 규정, 75조 경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방법은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은 이제 1항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액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종적으로 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점수라고 하는 소득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가 점수에다가 205.3원이라는 부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이라고 하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 보험료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현행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6.99%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6.99%의 보험료율을 근로자 50%,
사용자 50%가 각각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에다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료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기준이 있어서 연간 보수 외에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을 평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료율은 6.99%에 해당이 되고 3,400만 원을 공제해서 12달로 나눠서 소득월액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러한 소득월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하고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출된 경우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장기요양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된 산정된 보험료액에서, 산정된 액이라고 한다면 경감이라든가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최종 산정된 금액에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